(65번) 보겠습니다. CAD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CAD 시스템은 가장 최초로 중앙 통제형이 있죠. 중앙 통제형은 메인 컴퓨터 호스트라고 합니다. 메인 컴퓨터가 여기 있는 것이죠. CPU 컴퓨터가 있고 이제 모니터를 각각 이렇게 뿌려놓고 여기서 통제를 다 하는 것이죠. 중앙에서 설계와 연산 처리를 다 한 다음에 결과값만 보내주는 겁니다. 모니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이런 모델링도 있고 이런 모델링도 있고 여기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중앙에서 모두 통제하는 중앙 통제형이 있고, 얘보다 조금 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분산 처리형이 있는데, 분산 처리형은 호스트에서도 컴퓨터를 사용하고 이 유저 단말기에서도 호스트만큼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여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결은 되어 있고 통제도 중앙에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처리, 연산 프로그램은 여기서 연산을 하고 이제 통신을 해서 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분산 처리형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보다 이제 더 개별적으로 독립형 시스템이라고 해서 아예 설계와 연산을 모두 독립으로 할 수 있는 독립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연결형은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67번 보겠습니다. 벡터의 성질과 관련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A, B, C 벡터가 있고요. 그리고 람다, 뮤, 누, 이 세 가지는 스칼라량, 그러니까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칼라라고 하면 양을 표현해주는 문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벡터의 성질을 물어보는 문제죠. 더하기 법칙에는 괄호가 성립이 됩니다. 이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해주나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스칼라량도 같이 합해줘도 양과 양 사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벡터와 스칼라량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곱해주는 것도 상관이 없죠. 근데 벡터와 벡터끼리를 곱해주는 건 교환법칙이라고 하죠. 교환법칙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 순서가 이렇게 곱해져 있으면 반대로 곱하는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숫자는 3 곱하기 4와 4 곱하기 3이 같은 거지만 12로 같죠. 얘는 스칼라량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벡터 A와 벡터 B를 곱한 건 벡터 B와 벡터 A를 곱한 것과는 다릅니다. 얘가 뭐 2x2 2행렬이고 2x 3행렬이라고 하면 2x 3행렬, 2x 2행렬 곱해지는 게 당연히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는 이 교환법칙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 성질을 꼭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68번 보겠습니다. XY 좌표 기반의 2차원 평면에서 다음 직선의 방정식 중 기울기의 절대값이 가장 큰 것은, 수평축에서 135도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탄젠트 쓰면 되죠. 탄젠트 135도는 마이너스 1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1번은. 2번 점 10, 10, 25, 55를 지난 직선, 기울기를 구하는 방식은 x의 변화량 10에서 25로 변했으니까 15만큼 변한 거죠. 다음 y의 변화량 10에서 55만큼 변했으니까 45만큼 변한 거죠. 그래서 계산해보면 기울기가 3이네요. 다음 직선의 방정식 y는 2x 플러스 7에서 얘를 4로 나눠보면 y는 2분의 1x 4분의 7. 그래서 x 앞에 붙은 게 기울기죠. 그래서 기울기가 얘는 2분의 1입니다. 그렇죠? 다음 x축 절편과 y축 절편이 주어졌어요. 기울기는 x축 절편의 값 3분의 y축 절편의 값 15, 그래서 5가 되죠. 얘는 절대값을 취하면 1이 되고요. 얘는 3이 되고,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는 5가 되고,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70번 보겠습니다. 빛을 편광시키는 특성을 가진 유기화합물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투과된 빛의 특성을 수정해서 디스플레이하는 방식으로 CRT 모니터에 비해서 두께가 얇으며
그리고 시야각이 다소 좁다. 그리고 백라이트가 필요하다. 어느 두께 정도 이상은 줄일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가진 이 디스플레이 장치를 물어봤죠. CRT 다음에 나온 게 LCD죠. 뭐 EL 패널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 OLED 이런 게 나왔죠. 그쵸? 그 중에서 CRT는 이 모니터의 부피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쵸? 걔를 조금 줄인 게 이제 LCD죠. 액정 디스플레이라고 하는데, 여기다 이제 액체 형태의 디스플레이를 넣어서 얘가 유기화합물을 통해서 투과된 빛의 특성을 전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LCD는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이렇게 색번짐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액체가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것들은 액정 디스플레이를 말하는 거죠. 액정 디스플레이는 두께가 얇게 만들 수 있지만 CRT보다 얇은 거지 완전히 얇은 건 아닙니다. 그쵸?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정면에서 봤을 땐 이상이 없는데 측면에서 봤을 때 LCD 같은 경우는 다소 안 보이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빛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라이트, 뒤에서 라이트가 또 필요하고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75번 보겠습니다. 레스터 그래픽 방식의 프레임 버퍼에서 8비트 플레인을 사용한다면 몇 가지 색상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가 라고 했는데, 지금 기계는 0과 1로 표시를 하죠. 네, 그 두 가지 중에서 8비트를 사용하니까 8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256가지 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6번 보겠습니다. 솔리드 모델링의 데이터 구조 중에 CSG 트리 구조에 대한 특징으로 틀린 것은, CSG 방식이라고 하면 프리미티브, 기본 형상들이 있죠. 육면체나 원통 이런 것들이 있죠. 원뿔 이런 기본 형상들이 있고요. 이 기본 형상들을 불리언 연산이라는 걸 하죠. 불리언 연산이라는 건 더하기, 빼기, 교차, 합차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해보면 육면체에서 원통을 뺐다 라고 하면 구멍이 뚫려 있는 육면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CSG 트리 구조 방식이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데이터 구조가 간단해서 데이터 양이 적고 데이터 구조의 관리가 용이하다. CSG와 비교되는 한계가 비랩 방식이죠. 비랩 방식보다는 CSG 방식이 데이터 구조가 간단하고 데이터 양이 적은 특징이 있습니다. 맞고요. 2번, CSG 트리로 저장된 솔리드는 항상 구현이 가능한 입체를 나타낸다. 프리미티브, 기본 입체를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항상 구현이 가능한 입체로 나타낼 수 있죠. 3번, 화면의 입체 형상을 나타내는 시간이 짧아서 대화식 작업에 적합하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CSG 모델링은 솔리드 모델링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형상을 나타내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는 얘기죠. 와이어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에 서피스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이 솔리드 모델링인데, 솔리드 모델링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상을 나타내는 시간이 짧지는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기본 형상의 파라미터만 간단히 변경해서 입체 형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래서 기본 형상들을 바꿔서 다른 형상들을 또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가 간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77번 보겠습니다. CAD 시스템에서 원호를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 중 하나의 원호를 정의 내릴 수 없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CAD에서 원호, 아크라고 하죠. 아크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 점을 지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점, 중심점, 각도를 주어졌을 때, 다음 시작점, 중심점, 끝점을 주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시작점과 끝점과 반지름을 주어졌을 때,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원호의 중심점과 원호의 시작점과 끝점, 그리고 시작점에서 원호가 그려지는 방향이 주어질 때 보면 중심점이 여기 있고요, 시작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여기 있죠. 그리고 원호가 그려지는 방향, 이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이렇게 원호가 그려지겠죠. 여기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그러면 원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1번은 맞습니다.
다음 중심점과 원호의 시작점, 그리고 현의 길이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그려지는 방향이 주어질 때 원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걸 현이라고 하죠. 그럼 이 현의 길이가 주어지고 여기 중심점과 원호의 시작점이 주어졌대요. 그리고 현의 길이가 주어졌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향까지 주어졌으면 어떤 원호가 그려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 3번, 원호를 이루는 각각의 시작점, 중간점, 끝점이 주어질 때, 세 점을 주어줄 때 원호를 작성할 수가 있죠. 시작점, 중간점, 끝점을 주어주면 원호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중심점과 원호의 반지름 크기, 그리고 시작점에서 원호가 그려지는 방향이 주어질 때, 예를 보면 중심점이 여기 그려졌어요. 그리고 원호의 반지름이 주어졌습니다. R값이, 거리가 이렇게 주어졌죠. 그 다음에 방향이 주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시작점과 끝점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면 중심점으로 거리가 R만 될 수 있는 이런 원호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이 생깁니다. 하나를 정의를 할 수가 없죠. 하나의 원호를 정의할 수 없고 무한대의 원호를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4번은 시작점과 끝점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심점과 반지름과 방향만 있을 뿐이죠. 그쵸?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